안녕하세요. 닥터 블렌더 시즌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봅시다. 네. 더 많은 걸 하기 전에 네. 제일 중요한 하나를 안 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매터리얼 색칠을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네요. 중간중간에 늘 하고 있었지만은 네. 체계적으로 요거를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해서 요번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텍스처링과 라이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이팅을 하지 않았어요? 라이팅을 했는데 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네. 정말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물리적 기반 렌더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볼 거예요. 네. 내용 자체가 어렵지 하면은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재미는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수잔이랑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카메라도 뭐 적당히 각도 좋은 데서 배치 한번 해주시고 요 정도까지는 아실 거예요. 네. 카메라 잡아서 위로 좀 올려주고 렌더링 뷰에서는 자 일단 EV가 아니고 사이클로 갑니다. 사이클로 가고 라이트를 우선 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고요. 선라이트로 들어가고 네. 요거를 세다. 일단 1로 보인 대로 해놓고 네. 보시면은 요 라이트 바라보게 하는 거 뭐라고 했죠? 단축키? 이걸 R키 눌러가지고 돌려도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돌려도 되는데 쉽게 돌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Shift T 누르시면은 요 그 마우스를 따라와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빛이 네. 마우스를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Shift T 누르시면은 Shift T. Shift T. 네. 자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 우리가 요걸 렌더링 하기 전에 매터리얼을 씌웁니다. 그죠? 매터리얼을 씌우고 매터리얼 아무거나 씌울 수 있죠. 네. 뭐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매터리얼을 씌우고 우리가 렌더링 뷰에서 보시면은 색깔을 바꾸시면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네.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실제적인 것처럼 렌더링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경험치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가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physically based info라는 요대로 치시면 돼요. physically based info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 RGB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스페큘러나 스페큘러 틴트가 어떻게 돼 있고 요런 게 정보가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으로 해볼까요? 초콜릿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초콜릿 쉐이딩이 되는데 실제 초콜릿의 색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밀크 그러면. 초콜릿 같아요. 밀크 초콜릿이요? 그럼 초콜릿 하지 말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뭔가 대꾸를 안 해줘가지고. 대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세요. 네, 적시적소에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뭐야? 여기서 컬러가 0.162, 0.091, 0.060이죠. 저걸 보고 쓰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 RGB 컬러에 0.161, 162. 2, 그 다음 뭐였죠? 몰라요. 0.095씩이거든요. 스페큘러는 0.5로 돼 있죠. 네. 이게 대부분의 고체 스페큘러가 0.5입니다. 이 스페큘러가 뭐냐면은 반사가 되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스페큘러가 좁다 그러면은 반사가 내 눈에 올 때 반사가 되는 그 폭이 좀 줄어들어요. 스페큘러가 넓다 그러면은 대부분 굴절이 세게 되기 때문에 굴절이 세게 되는 거라서 반사가 되올 때 거의 반사가 다 돼버려요. 어떤 각도에서 와도 빛이.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라가 적다, 빛이 많이 굴절이 되지 않고 많이 투가 되는구나. 그래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려면은 정확하게 입사각, 반사각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빛들만 좀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블러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스페큘러가 작죠. 그 말은 반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좁게 된다는 말입니다. 각도가. 0.5가 많아요. 잘 보시면 0.5, 0.4 요 정도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 고체라 가지고 반사가 그냥 일반적인 반사각을 가질 때 0.5를 가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IOR도 높았죠. 스페큘러 그렇죠. 값도 높습니다. 이러면은
반짝반짝,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 와도 반사가 그 면이 전체가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도 알면 좋고, 스페큘러 틴트, 스페큘러 컬러가 있어요. 보면 초콜릿은 그게 없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동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금속은 빛이 반사가 될 때 그 빛으로 반사가 안 되고 색깔이 약간 묻어서 나옵니다. 반사빛도. 그런 거 정보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보시면은 스페큘러가 0.5인 초콜릿은 IOR,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 각도도 1.5입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싹 설정을 해줘요. 초콜릿 색깔로 만들고, 스페큘러는 이미 기본으로 0.5가 돼 있어요. 그냥 딱딱한 고체다, 요런 전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여기 IOR도 거의 1.45면 1.5로 돼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굴절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사각에 대해서 스페큘러 값도 미묘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요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요게 초콜릿이래요. 근데 그런 좀 것 같아요. 초콜릿 같습니까? 네. 이렇게 초콜릿의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음에도 근데 약간 초콜릿 안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괜찮은 것 같아요.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은 한 개 더 복사해 가지고 근처에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앞뒤로 할게요. 여기에는 새로운 메터리얼 이거 지우고 새로운 메터리얼을 해서 요번에는 뭘 해볼까요? 허니 해볼까요? 나도 허니 봤네. 허니 한번 해볼게요. 허니 한번 싹 보면은 우와. 아 이게 액체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스미션이 됩니다. 그리고 투과를 할 때 컬러가 또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또 있어요. 근데 스페큘러 값을 한번 볼까요? 특이하죠. 스페큘러 값이 조금 더 높아요. 0.831 그러고 아까 특이한 게 뭐였죠? 트랜스미션이 되고 트랜스미션 컬러가 있어요. 여기도 0.83 똑같은 색깔이거든요. 트랜스미션 컬러라는 것도 아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미션이 일단 1로 잡으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컬러 노드를 넣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트랜스미션 되는 색상도 같으면 그냥 요대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스페큘러는 0.506이었죠? 네. IOR도 1.504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좋네요.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허니로 되는 허니일 건가? 거다. 근데 해보시면은 좀 허니스럽긴 한데 어느 빛에 어느 장단에 맞추는 허니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허니 같기는 한데 허니 안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메터리얼 값은 제대로 했는데 이 빛이 굉장히 인공적인 빛이에요.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인데 사실 우리가 라이트에서 선라이트로 했을 때 이 선라이트라고 했을 때 태양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 원래 광원은 거기서 사방으로 퍼지면 빛이 약해져요. 거리의 세제곱배에 대한 부피 감소가 있고 제곱배만큼 광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빛이 점점 약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포인트 라이트예요. 점광원이에요. 근데 태양은 충분히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선광원이에요. 한쪽에서 방향이 오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도 빛이 약해지지를 않아요.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예요. 그래서 라이트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광원이 되는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로 해서 이게 선이고 보시면 옆에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요. 네. 뭐 스팟 아레아도 있지만은 요 두 개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선라이트의 스트렝스를 보면은 와트 퍼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와트 퍼 제곱미터. 포인트를 보시면은 와트로 돼 있어요. 이 세기가 과연 실제랑 똑같느냐 이 말이 안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라이트 소스. 라이트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 인텐시티에 뭐 캔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 온도는 1850 켈빈 온도에 13 루멘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설명도 자세히 돼 있어요. 이제 루멘은 어떻고 뭐 럭스는 어떻고 여기 와트 제곱미터 이렇게 있고 여기 와트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루멘 룩스가 와트
이제 와트 제곱미터 요렇게 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식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루멘 대 와트 제곱미터 변환식을 거치면 지금 보시면 데일라이트 오버캐스트 혹은 다이렉트 선라이트 요게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이렉트 선라이트는 엄청 센 거고 데일라이트 오버캐스트는 지금 2000 룩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와트 제곱미터로 변환을 하면은 1룩스는 0.0079 와트래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2000을 곱하면 돼요. 2000을 곱하면 돼요. 2000을 곱하면은 15 정도 되는 거예요. 15. 그럼 15를 합니다. 15를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우리 눈은 빛이 밝으면 명적응을 해요. 얘네들은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명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된 게 있죠. 아까 온도가 색온도가 있었는데 색온도가 데일라이트 오버캐스트가 6500 켈빈 온도란 말입니다. 이걸 적용을 못했어요. 유즈 노드를 누르고 요 컬러를 누르고 요 컬러 왼쪽을 누르면 여기 블랙바디라고 있어요. 블랙바디 컨버터 블랙바디가 있고 이게 온도예요. 검은 몸. 흑체 온도. 흑체 온도라고 해요. 네. 검은 몸 맞아요. 흑체거든요. 뭘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6500 칼빈 온도에 이거 스트렝스는 여기에 곱하기가 되는 거라서 1로 해 놓으시고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지금 데일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요? 초콜릿이 완전 무슨 화이트 초콜릿 때 가고 있는데?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색깔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요 밑에 보시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 칸에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우리가 요 익스포저를 조금 낮춰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감마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만큼 조절을 하시면 실제적인 광원을 사용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문라이트 보시면은 요 록스 값이 럭스 값이 0.1이에요. 네. 럭스 값 0.1이면은 2000 곱하면 200. 20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이건 럭스니까. 럭스니까 2000을 나눠요? 그죠. 0.0079 0.0079니까 0.008 0.0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0. 뭐였죠? 0.0001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4000으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익스포저를 늘릴게요. 자, 이런 느낌이 이제 저녁 라이트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까 빛은 3개라 그랬는데 2개만 얘기했잖아. 포인트 다이렉트 라이트. 한 개가 이제 애트모스피어 라이트라고 해서 지구 안에 살고 있을 때는 하늘이 별의 빛이랑 달의 빛이랑 태양 빛이랑 이런 것들을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막 회절이 되고 분산이 돼서 그 전체가 하늘 돔 자체가 넓은 광원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요. 우리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 그거를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나머지 3개짜리가 이제 인바이로먼트 라이트, 이렇게 배경 라이트라는 거고 앰비언트 라이트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리어 스카이라는 게 있죠. 네. 클리어 스카이 이게 뭔 말입니까? 아까 뭐 데일라이트도 있고 뭐가 했는데 파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템퍼레이처가 1500이면 파란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럭스가 이 정도 된다. 2만 정도 된다. 아까 이것보다 더 밝죠. 그러니까 오버캐스트 되는 요 그림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하늘이 더 밝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문라이트는 달의 기본적인 달의 밝기인 거고 이 위에는 클리어 나이트 스카이라는 게 요게 사실은 켈빈 온도가 없네요. 요게 이제 하늘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요 느낌이 달라져요. 잘 보시면은 쉐이딩에 가서 다시 렌더링으로 가고 월드로 가서 우리가 지금 월드로 갔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백그라운드가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검은색으로 하면은 밤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 백그라운드만 바꿨는데 뒤에 그림이 없어졌죠. 네.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빛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익스포저를 좀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너무 0.0001 됐어요. 이렇게 하고 모델링. 이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암 적응을 해도 빛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점점 찍히는 게 빛 한 개 한 개예요. 멋있다. 빛이 하나하나 찍히는 건데 너무 빛이 없다 보니까 지금 찍히는 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적응을 해도 잘 안 보이죠 이제. 네. 이게 달이고 빛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로등 같은 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라이트에서 포인트 라이트로 가로등 같은 걸 하나 추가를 하면은 난리 났네. 자, 가로등도 한번 볼게요. 가로등이 어떤 건지. 여기 보시면은 할로겐 램프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포토 플래시, 스트릿 라이트 이거 아닐까요? 6000 루멘이래요. 여기도 0.001만 해서 600와트로 해볼게요. 600와트 전구 그 정도로 하고 켈빈 온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그것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600와트로 딱 하시면은 노출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적응을 해야 된다. 요즘은 밤길이 하얗잖아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요. 할로겐 가로등을 잘 모른대요. 우리가 라떼는 거의 대부분 노란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조 단가는 싼데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다 LED 등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지금 어디 지나가면 지금 이런 차도 있잖아요. 라이트가 이런 라이트도 이제 이런 차들도 많이 없어졌죠. 진짜 거의. 안 보여요. 멀리서 완전 안 보이던데. LED 등으로 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실제 라이트 배경으로 해서 뭔가 운치 있다. 둘이 이렇게 뽀뽀하게 해놔야 데이트하게 가로등 해놓을까요? 밑에서. 왜 우리도 가로등 밑에서 네. 뽀뽀하고 그런 적 없네 우리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있을 거예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있어요? 나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오늘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뭐 한 개 하고 싶었어요? 드립을 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을 할 때 스페큘러 값이랑 굴절 값이 뭔지, 그 다음 색깔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봤어요. 네. 근데 왜 러프니스나 이런 다른 거는 손을 안 댔잖아요. 네. 메탈이면은 메탈릭을 1로 두고 하면 되고, 나머지 경우에 러프니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금도 완전 폴리시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반짝반짝하게 깎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그라인드를 줘가지고 우둘투둘하게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그 가공만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생기는 러프니스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질을 표현할 때 러프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는 스페큘러 값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를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페큘러가 0.5에서 벗어나면은 현실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고 렌더링을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른데? 요걸 아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데, 근데 그 현실감이 없어진다는 게 그게 되게 미묘한데 주는 정보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지컬리 베이스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상을 해본다. 예를 들어서 꿀이라든지 일반적인 고체는 스페큘러 0.5로 두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굴절이 돼서 빛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부 다 반사가 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사돼서 보는 거는 정말로 굴절이 되지 않는 수준에 있는 빛들이 반사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이 돼서 안으로 잘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은 스페큘러 값이 낮아요. 그래서 굴절이 잘 되는 액체들은 스페큘러 값이 낮다. 근데 액체가 점점 찐득찐득해지고 더 밀도가 높아지면은 굴절률도 사실은 더 높아지거든요. 속도가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스페큘러 값도 점점 낮아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큘러 값이 처음에는 점점 낮아져요. 투과가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피 같은 경우가 스페큘러 값이 낮은 이유는 철분이 빨간색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흡수포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빛이 더 반사가 안 되니까 스페큘러가 낮아진다는 거는 반사각이 좁아져 가지고 반사되는 빛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꿀 같은 경우는 반사가 이렇게 굴절이 되다가 굴절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일반 고체처럼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 왜 다 알아요? 저는 약간 이과라 가지고 이과 계통이라서 물리를 제일 잘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저번에 굴절률을 뭐라 했죠? IOR이? 2.41? 14인가? 맞아요. 41. 41 맞죠? 2.418, 2.413 뭐 다를 수 있는데 2.41 정도 되면 굴절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아까 말했죠. 여기 꿀이 딱 기준이 돼요. 꿀이 아까 0.506에 honey. 1.504였거든요. 네. IOR이 물이 1.3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빛을 흡수해가지고 머금는 느낌의 게 아니면은 요렇게 꿀보다 더 짙은 물이 되거나 다이아가 되면은 반사도 더 많이 된다. 그래서 텍스처링 고급반이다 생각하면 되고 아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문가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의 자료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 이러다가 게임 회사에서 고용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게임 들어가요. 게임 회사 들어가요. 게임 회사 만들자. 들어갈까요? 아니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들 강의하는 사람으로 그런 걸로 초대한지는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망상. 자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배워봤는데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많았죠. 맞아요.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고 한두 번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거 종합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그 숫자만 입력해서 이제 다양한 결과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중에 빛 조절하고 그 다음에 노출 조절하고 이렇게 재질 조절하는 거에 기본을 일단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